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 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 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6일 목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이제 동트는 시간이 많이 느려져서 한 5시 45분쯤이 넘어야 동이 은근히 트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동 트는 모습을 전철에서 보게 되는데요. 그 은근한 모습이 참 좋습니다. 그 전철 타고 오면서 책 읽으면서 동이 트는 모습을 볼 때, 동 트는 모습은 항상 경이로워. 매일 아침 보지만 볼 수 있는 날은 항상 경이롭다는, 예전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밤새워서 자전거 탈 때 너무너무 힘든 밤을 지나고 멀리서 동이 트면 정말 신기하게도 새로운 힘이 돋습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밤새 자전거 타보신 분이 거의 없으니까, 밤새 자전거로 추위에 떨면서 타다가 해가 동이 딱 트면 이제 밤새서 나 이 밤을 어떻게 보내나, 졸려 죽겠어, 죽을 것 같아 막 이랬는데, 동이 트면 새로운 힘이 생기면서 안 졸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겼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오늘 태양의 기운을 받아 멋지게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표들에 대한 이야기들 사람들이 할 거예요. 지표들이 별로 안 좋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주로 할 것이고요. 시장이 좀 올랐다,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한 발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는 그런 내용 하겠는데요. 사전에 앞서서 우리도 일반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죠. S&P 500은 0.85%가 상승하면서 4,480을 기록했고, 다우는 0.68% 상승한 34,814, 나스닥 종합은 0.82% 오른 15,161, 러셀 2000은 1.04% 올라서 2,233을 기록했습니다.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72달러까지 올라가는 WTI 가격을 보여주었고요. 72.64예요. 지난 8월 23일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을 보여주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47 올랐고,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페이스북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신제품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 폭을 다 채우지 못하고 0.6% 상승 정도로 그쳤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린 테슬라는 경쟁업체 리비안이 드디어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1.5% 상승하면서 7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이다 라는 트위터를 날렸어요. 즉 자기가 지금 테슬라에 숏을 쳐놨는데, 이거 먹으려면 옛날 2008년도 리만 사태 때처럼 좀 기다려야 되겠다, 3년 기다려야 되겠다, 그 논리는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며칠간의 이제 지표들이 나왔는데, CPI가 어떻게 나왔어요? 좀 낮게 나왔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즉, 픽 아웃 핫하다는 느낌? 그러나, 그럼에도 고원이라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돼요. 5.6% 나올 것이 5.2% 나왔다고 해서 엄청 낮아진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CPI가 그렇게 낮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때, 고점에서부터 밀렸다, 요런 정도로, 의미를 찾는 게 맞겠죠. 네, 지금 CPI가 어떻게 나왔지? 지난번에? 네, 5.2, 어디 갔어? CPI, 어제 나왔는데, 자, 찾아보고, CPI가 전년 대비 5.3%잖아요. 5.2가 아니고 5.3. 그러니까 낮은 자체는 아니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크아웃, 그 다음에 고용이 어떻게 나왔죠? 네, 쇼크가 나왔죠. 100만 정도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20만 명대 나왔으니까,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에서부터 이런 지표들이 조금 이탈을 했죠. 인플레이션 안 올 거야. 인플레이션 없을 것 같아. 그러면서 테이퍼링도 미뤄지는 거 아니야 했는데, 분위기 보니까 테이퍼링 안 미뤄질 것 같아. 9월달에 뭐 나올 것 같죠. 뭐 나올 것 같아요. 즉 테이퍼링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마 9월달에 나올 게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리고 테이퍼링 시기도 한 11월 정도가 지금 유력하게 지금 사람들
머릿속에 뱅뱅 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인플레 강자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원유죠. 원유. 급이 다르죠. 얘는 좀 체급이 다르네요. 얘는 인플레이션 쪽에 얘는 저 중량감 있는 애들이야. 뭐 최소한 웰터급, 미들급, 헤비급 그 어디 사이에요. 진짜 센 놈이, 찐 놈이 나왔습니다. 오늘 WTI 가격이 70.6달러 말씀드렸듯이 꽤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간 이번 주만 6%가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했죠. 물론 이유는 있어요.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는 게 그 원인입니다. 그 원유 재고가 미국에서 642만 배럴 감소했고 휘발유 재고 230만 배럴, 정제유 재고 110만 배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감소하는 것은 허리케인 영향이 크죠. 아이다 맞죠?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멕시코만 일대에 정유 정제 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고 끝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지 않습니까? 자, 이제 원유 차트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제가 원유 차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빵빵하고 올랐는데 자, 1년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고점이 지난 8월 달에 있었어요. 이렇게. 그거를 지금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조금 길게 볼까요? 5년짜리를 볼게요. 죄송해요. 5년짜리 보면 전 고점이야. 그죠? 2018년에 있었던 전 고점이 한 번에 돌파될 수는 없지. 지난번에 이렇게 두 번 쌍봉을 그리고 쫙 밀렸는데 이번에도 또다시 쌍봉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쌍봉을 그리고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머리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떨어질까? 떨어질까? 대답 한번 해보세요.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분 느낌이 어떠십니까? 저는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안 떨어질 것 같아.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떨어지려면 여기서 이게 떨어지려면 경기가 아주 하방으로 가는 느낌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경기가 하방으로 가는 느낌? 하방으로 가는 느낌이 있나요? 하방이에요. 지표 좀 잘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뭐 1%대 나오고 생산자 물가는 9% 나왔잖아요. 1%대 나오고 그다음 활동 지수 뭐 이런 거 개판 말이 또 거치네. 상당히 낮게 나오고 뭐 이러는 상황 나왔으니까 이제 경기가 밑으로 하향으로 꺾였어? 그래서 이렇게 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 나눠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자, 그래야 우리가 이 판세를 읽을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통화 가치는 하나도 그 약세로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자, 얼마 찍었습니까? 자, 한번 돌아갈까요? 시계열을 쭉 뒤로 돌려보세요. 십몇 년 뒤로 한번 돌려보세요. 십몇 년 뒤로 돌려보시면 그때 환이 얼마였어? 아니. 사실 십몇 년 뒤로 쭉 돌려보면 그때 통화량이 얼마였어? 통화량이 8천억 달러. 자, 리먼 사태 터졌어. 어디까지 올라왔어? 4조 달러까지 올라왔어. 지금 얼마야? 8조 달러 넘었어. 9조 달러야. 통화량이 늘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야 돼, 안 떨어져야 돼? 산술적으로 한번 봅시다. 사과가 재활하는 사과가 한계가 있는데 시중에 돌고 있었던 돈이 800원이 있었는데 그게 4,000원으로 바뀌었다가 지금 8,000원이야. 그럼 사과값이 얼마야? 800원이야? 아니지. 올라가야 되잖아. 근데 안 올라가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사과를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통화량이 늘었는데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달러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모두가 돈을 찍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달러는 덜 찍었어. 유럽에 비해서. GDP 대비로 따져보면. 그러니까 달러가 가격이 떨어질 일이 없더라는 거야. 남들도 다 찍었는데 그러니까 그 변별력이 없는 거지. 통화 가치의 변별력이 없어졌어. 다른 비슷한 국가들끼리 모두 통화를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통화 약세가 자기네 경제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걸 알고 있는 애들끼리 통화 약세 전쟁을 한 것이죠. 따지고 보면.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통화량 증발이 어딘가에서 영향을 미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래서 다른 쪽으로 좀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금이죠. 금이 뭐 옛날에 뭐 1,300불 하다가 지금은 1,800불까지 왔으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가. 더 이상 안 가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이냐. 다른 쪽으로의 풍선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체급이 제일 센 애가 누구냐? 전 원유라고 생각해요. 무슨 철광석도 있고 석탄도 있고 그 다음 다른 원자재들도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제일은 네, 역시나 원유다 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튀임이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는 할 거예요. 최근에 중국 보세요. 어떤 식으로든지 막으려고 하죠. 근데 요즘 이 최근에 재미난 뉴스가 우리가 항상 알고 있었던 전략적 비축유는 누구 거예요? 미국 거예요. 지난 20년간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한 거는 미국 뉴스였지 다른 어떤 나라의 뉴스도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정말 골 때리게 그 앞에 전략 비축유 방출을 한 주체가 달라졌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제 경력이 짧고 일천하기 때문에 다른 데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눈에 잡힌 거는 이번이 다른 이 앞이 바뀐 건 처음에 중국이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습니다. 뭔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거가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만만치 않을 것 같으냐고 생각을 하냐면 실제 경제 상황 활동성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너무 과도해. 지금 인플레이션 너무 과도하고 과열이야. 그러니까 찍어 눌러야 돼.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려야 돼. 그래서 조금 이 과열을 브레이크 잡아줘야 돼. 멈춰야 돼. 시켜야 돼. 라고 누가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연준의 외파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뭔가요? 테이퍼링 하지 말자라는 거지 빨리 금리 올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점도표, 그래서 이번에 점도표 중요할 거라는 거야. 이 조금 금리 인상 시점이 다가오지 않겠느냐. 오늘 그 미국에서 주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죠. 점도표가 좀, 금리 인상의 점도표가 앞으로 당겨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얘기는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요? 왜? 살기가 만만하면, 뜨거우면 금리 올려도, 그래, 올려. 아예 상관없어. 난 내 삶은 아무 변화 없어. 난 달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냥 가는데, 여기서 금리 올리면 굉장히 치명타를 입는 주체들이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0.25% 올라서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만약 1%를 더 올린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금리가 빵 오른다고 해보세요. 그 대출로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금리를 함부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여기서부터 저희 본격적인 레피셜을 시작합니다. 사회가 정말로 불균형하잖아요, 지금. 지금의 사회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불균형 사회예요. 그러니까 그 경기의 위기를 풀기 위해서 돈을 시중에 막 풀었더니 누구가 됐어? 돈을 잘 다루는 애들한테는 완전 개방이 된 거지, 시장이. 쉽게 얘기하면 매일같이 동네마다 딴따라 잔치가 열린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중에 제일은 누구야? 춤 잘 추고 노래 잘 부르는 애들이 거기 최고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때 가니까 동네에서 맨날 학술대회만 해, 학술대회만. 그럼 누가 따봉이야? 그 공부 잘하는 애가 따봉이 되는 거죠. 응? 그러니까 요즘처럼 주식시장이 좋아지니까 누가 따봉이 돼? 네, 증시각도기 같은 이런 채널들이 옛날에는 이게 뭔데? 뭐야? 재미없어 보이네 하고 다 넘겼어. 주식, 나 몰라, 재미없어 하고 다 넘겼어. 근데 왜 지금 그 주식 관련 유튜브 채널 이렇게 뜨거워지나요? 연예인 채널처럼. 왜? 이 시장이 주요 시장이 됐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요 플레이어들이 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신나는 거잖아요. 근데 유동성이 빵 터졌으니까 누가 신나요? 돈 잘 다루는 애들이 신나죠. 보통 어떤 애들이요? 돈 많은 애들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은 돈이 더 많아졌어. 근데 돈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냥 열심히 내 일을 하면 내 삶이 잘 개척될까 하고 자기의 열심히 열정을 가지고 일했던 정말로 상당수의 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 딱 눈을 딱 뜨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 유명해졌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으니 나는 하루 한 번 더 거지가 됐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난 더 가난해졌어. 이런 느낌이죠.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쓸데없는 얘기하다가 시간이 들었는데 빨리 갈게.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졌기 때문에 여기서 정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 뜨거워. 가열이야. 인플레이션이야. 눌러야 돼. 하고 브레이크 빡 밟으면서 금리 빵빵빵빵빵 올릴 수 있을까요? 못 올립니다. 못 올려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지금 다수의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기 때문에 밀란 나는 상황이 오는 거지. 여기서 금리 빵빵빵빵 올려갖고 더 어렵게 만들면. 근데 이거는 어느 나라나 비슷합니다. 미국, 중국 모두 비슷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균형적인 상황들을 맞추기 위해서 금융 완화적 상황들은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준이 아마도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의 상당폭을 감내해야 될 것이다 라는 톤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데, 이 뒤에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년 2023년도, 내후년도 초, 그러니까 내년도 말이나 내후년도 초에 금리 인상을 해도 금리 인상이 되게 늦은 게 될 수 있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2024년도에 금리 인상하는데 2023년이 뭐가 늦는 거냐라고 얘기하실 분이 있지만, 자, 이거는 상황에 따라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경제가 엄청나게 뜨겁게 달아오른다고 봐보세요. 지금처럼 통화량이 증가된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지금 계속 제가 그 말씀 드렸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5.3%가 피크 아웃돼서 낮은 거냐? 피크 아웃까지는 오케이인데 고원이에요. 지금 대관령 위에서 놀고 있는 거야. 높은 고지대에서. 그럼 이 상황들이 계속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 심해지고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뜨거워지겠죠.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부분인데, 근데 왜 가느냐? 이 불균형이 쉽게 브레이크를 못 밟게, 즉 금리 인상을 세게 못 치도록 막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사회적 정황, 불균형이 이 금리 인상을 막을 브레이크를 사용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 앞으로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냐면, 인플레이션은 뜨거워지는 과정들을 가게 되되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를 누르려고 하는 행동들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화 쪽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화적으로는 안 나타나요. 상대적인 것이니까. 통화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달러 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할 때 뭘 기준으로 하는 거야? 뭘 기준으로 해야 돼? 기준점이 상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유로, 앵화, 그다음 스위스 프랑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달러를 잡았는데, 이 기준점이 절대 기준치가 아니에요. 지구의 중심처럼 이렇게 기준점이 정확하지 않고 다 움직이는 부유한 기준점이야. 기준이 흔들리는 기준들이지. 그러니까 이게 상대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이 달러 가치가 그 돈 많이 풀었다고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간파한 시장은 어디로 움직인다? 다른 자산으로 움직인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누구다? 원유다. 유가다. 물론 지금은 단순히 이제 허리케인 요인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요거 건이 지나고 나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제 말은. 이 건이 지나고 나서도 65달러 향 이런 식으로 해서 60달러대 중반에서 놀지 아니하고 가격이 올라서 72달러 이상으로 올라오는 상황, 재고 상황들이 괜찮아짐에도 불구하고 72달러 이상에서 노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실질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고, 그렇다면 타 재화에서 인플레이션은 반영할 것이다라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상정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 재화는 일단 원자재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또 일부가 될 겁니다. 금융자산, 그중에 주식자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주식 너무 많이 올랐어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서 못 빠져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불균형을 복원하기 위해서 각종 다양한 정책 행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미 보고 있는데요. 세금 인상, 그 다음 규제,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는 금리 인상, 이게 같이 나올 겁니다. 이 사회의 혼란 가능성을 눌러주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정권들은 움직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이제 슬슬 보이죠? 이 불균형이 결국 이대로 놔두면 파국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규제, 세금, 일부 금리 인상, 유동성 제어,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규제책이 자꾸 나오는 건 유동성을 쉽게 누를 수 없다라는 것의 증거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각종 규제책도 경기는 살려야 되겠는데 불균형은 막아야 되겠는데 이게 방법이 없네. 그러니까 한쪽을 눌러주는 거죠. 너무 잘난 놈들을 깎아내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렇게 하고 그 심리적으로 일단 무마하고 다른 쪽을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작업들. 왜냐하면 유동성을 찍어 누르기에는 다른 불균형의 음지에 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표까지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9월 제조업 지수가 나왔는데 34.3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18.3이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예상치 17이었습니다.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이상이면 좋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크게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면에 8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요. 예상치는 0.5% 상승이었습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 10월 이후 10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0.3%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발표했고 예상치는 0.2%였습니다. 기업 뉴스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이 첫 번째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생산 얼마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걸 봐서는 대수나 충전시설 등등등 감안해보면 만족할 만한지 못하고 의외로 실망스러운 결과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수가 많이 나온다면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가 있죠. 테슬라 같은 데는 일단 뭐 전기차가 보편화되는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경쟁사가 등장하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럼에도 어쨌든 리비안이 시중에서 돌아다니기 시작한다면 테슬라에게 남은 시간이 3에서 4년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테슬라에게 3에서 4년밖에 없다라는 건 자기 고유의 생태계를 구축할 때까지 남은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고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디바이스의 보편화, 디바이스의 보급이 필수적입니다. 그걸 이미 알고 있는 테슬라는 생산 대수를 늘리기 위해 미친 듯한 노력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3년 4년 안에 200만 대에서 300만 대를 사이를 수준의 생산 대수가 나온다면 일부 생태계 그 구축을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경쟁자들을 만나면서 현재 받고 있는 주가 프리미엄에 대한 의문을 의혹을 상당히 받을 것이다 라는 상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조금 긴 시간이었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이거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죄송하고, 자, 이제 곧 여러분들과 함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